생각만 해도 뿌듯한 K방산, 그 중에서도 뛰어난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이 있어야만 가능한 항공기술의 총합 FA50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우리의 명품 무기가 여러 개 있죠. 천궁이 있고요. 다음에 K9, K2, 그리고 FA50. 세계 시장에 우리의 기술력을 아낌없이 그리고 거리낌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공군이 그 무기 체계를 수십 년간 운용하고 유지하고 관리했다라는 데 있는 건데요. FA50 경공격기는요. 우리의 쓰라린 과거와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농축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방력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FA50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F5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일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여 F5 제공호를 만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 항공력의 수준으로 보아서는 자주국방으로 항공력을 보유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손으로 우리 전투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 시초는 바로 KTX-2였습니다. KTX-1은 훈련기가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KTX-2는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힘을 얻었냐면 KTX-1, 웅비라는 훈련기를 이미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바탕으로 KTX-2를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느꼈고요. 따라서 KTX-2의 사업 목표는 경공격기까지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KT-1이 풀업 형태의 항공기였다면 이제는 훨씬 고급 기술이 첨가된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우리는 기술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록히드 마틴이 손을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1997년 대한민국의 카이와 손을 잡고 공동 생산을 하게 되죠. 2001년에 바로 우리가 꿈꿔온 시제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명칭은 T-50이고요. 그 당시가 대한민국 공군의 창설 50주년이었기 때문에 T-50으로 명명이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군이 국산 항공기로 훈련을 시키는 고등훈련기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애칭은 골든 이글이라 명칭하게 됩니다. 이때 T-50은요, 훈련기로 50대가 그리고 블랙 이글스용으로 10대가 배치되었죠. 하지만 T-50은 조종 훈련을 시키기 위한 훈련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라든지 항전 장비와 같은 전투기에 필요한 필수 장비들은 다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전이나 교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F-16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F-16에 근접하게 만든 훈련기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태면 대한민국 공군에서 훈련을 받은 조종사가 그 기체를 가지고 그대로 전투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자, 그런 이유로 해서 T-50을 계속 디벨롭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 임무에 투입이 되기 전에 우리 조종사들이 일부 작전 임무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됩니다. 바로 이 기체를 TA-50이라고 하죠. A가 붙어서 어택이라는 능력이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TA-50은요, T-50과는 달리 기체에 무장과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제 공격기처럼 화력 제어라든지 레이더나 기관포 그리고 외부에 파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런 좋은 베이스에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뭔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공군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에 T-50을 베이스로 해서 경공격기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워낙 T-50을 잘 만들다 보니까 3년 만에 업그레이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FA-50이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되죠. FA-50은요, 길이는 13.14m, 중량은 6.4톤, 약간 경량이죠. 2명의 승무원이 탑승을 하고요. 마 1.5의 속도를 냅니다. 항속거리는 2,592km에 달하고요. 20mm 기관포와 7개의 하드포인트에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4.5톤의 폭장량을 자랑하고요. 레이더는 이스라엘제 ELM-2032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탐지거리는 약 150km 정도 되고요.
적의 전파 공격에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사급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심장,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FA-50은 마하 1.5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최근에 KF-21이 개발이 되어 배치가 되면 KF-21과 FA-50이 대한민국의 노후된 기체들을 다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FA-50이 TA-50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전투 능력에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야간 임무를 위해서 NVIS 호환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간에 임무를 할 때 적외선 노출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비행 데이터나 항법 등 야간과 주간에 적지에 침투해서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개도 T-50보다는 좀 기골이 보강이 됐는데요. 또한 FA-50은 F-15K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데이터 링크를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상군과 해군과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링크 16 네트워크 어빌리티가 장착이 되어 있죠. FA-50은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능력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고요. 모든 전투 상황에서 다 영역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A-50은 F-35나 F-15, 앞으로 배치될 KF-21과 동등하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국의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또한 북한 전투기와 공대공 임무 시에도 사이드와인더와 같은 무기로 공중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적의 대공 미사일을 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먼저 RWR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있고요. 미사일 기만용 플레어나 체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런 능력이 인정받다 보니까 해외로 수출까지 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오랜 기간 아무 문제 없이 이 전투기를 유지 운용을 하다 보니 당연 주변국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항공기는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가격이 싸게 그러면서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 틈새 공략에 성공한 FA-50은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에 72기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죠. 또한 FA-50은요. 우리가 만든 전투기지만 실전에서 검증된 전투기이기도 한데요. 바로 필리핀에서였죠. 필리핀은 반군 때문에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었잖아요. 바로 그 반군의 본거지를 FA-50이 가서 폭격에 성공을 합니다. 이런 정밀 폭격에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자 필리핀 정부가 FA-50에 대해서 극찬을 하게 되죠. 이렇게 꾸준히 FA-50이 세계 시장에서 검증이 되고 그 능력과 실력이 인정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FA-50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KF-21이 국제시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방산, K9, K2, 천궁, 레드백, 그리고 FA-50까지 앞으로의 추가적인 활약도 기대를 합니다. 그 중에서 기술력의 총화, 항공력을 대변하는 FA-50 전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